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도니투데이 부동산 TV 도니투데이입니다. 요즘 막 한낮 기온이 막 20도까지 막 오르고 그러지 않아요? 엄청 따뜻한 그런 봄날이에요. 비가 세차게 오기도 했었고 또 올 것 같다는 예보도 있고 그랬지만 그래봤자 뭐 봄비죠, 그죠? 비 오고 나서도 여전히 따뜻할 수 있는 그런 봄비죠. 최근 연재하고 있는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변호사들이 설명하는 그런 블로그나 유튜브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상식 비타민 드리면서 부동산 정보를 드리는 수준이니까 소송은 변호사한테 하시고요. 공관과 댓글, 구독, 좋아요는 도니투데이에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 블로그에서는 대항력하고 임대차 존속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기억나시지 않으면 제 다른 블로그 또 유튜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대월드 오늘은 보증금 차임 증감 청구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차임 증감 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임대인은 기존에 약정한 차임을 갱신할 경우에 임대료를 5%를 초과할 수 없다. 초과한 경우에는 추후 돌려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 건물의 조세, 공과금 등의 부담이 늘어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할 때 증액을 그러니까 돈 더 줘 이렇게 요구하겠죠. 뭐 설마 먼저 깎자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때에도 이전 차임에 또는 보증금에 5%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누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1조 1항을 보시면 나와 있지요. 그래서 그 비율은 바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에서 이것은 그럼 대통령령이 뭐 얼마인데 시행령 4조라고 해서 이거 따라가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5%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2항 같은 경우도 읽어보면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에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요거까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게 한번 5%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비율인 5%를 올리고 그 1년 이내에는 또 올릴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1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난달에 좀 올렸어요. 계약을 다시 하면서. 근데 그 1년 내에 또 올리자고 하면은 그때는 바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보시면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4조가 바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거를 얼마 전에 우연치 않게 상담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50만 원 월세를 내고 장사하는 후배가 다음 달에 계약을 다시 하게 되는데 10만 원을 올려달라고 그렇게 임대인이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야 너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모르니? 하면서 제가 아는 척 하면서 5% 이상 안 돼. 막 그랬더니 저보고 오히려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네 형.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다 뭐 이렇게 하지만 그 50만 원에 뭐 5%면 2만 5천 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야 법전 갔다 이렇게 보여줘 그러면 그 사람 관계가 너무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렇게도 못한다. 그래서 10만 원 요구했으니까 좀 깎아서 뭐 한 5만 원, 6만 원 이렇게는 해보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이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롯데월드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임차 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 시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그 집행 절차에 참가해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가장 우선해서 배당받을 수 있는 그것을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먼저예요, 누구보다. 담보 잡은 사람보다도 먼저. 그러니까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으려면 근데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대항력이에요. 대항력. 대항력 기억나시나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건물 인도받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생기는 힘을 대항력이라고 했어요. 그때 기준 금액이 좀 있습니다. 서울은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2,200만 원까지
그래서 이게 뭐냐? 근데 잠깐만 더 봐주세요. 과밀억제권 뭐 5,500에 1,900. 그래서 이렇게 금액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법조계에서 보면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그것을 환산을 해요. 환산을 해가지고 서울의 경우에는 6,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2,200만 원까지를 제일 먼저 받을 수가 있다. 보증금의 차임을 계산한 환산 보증금이 이 금액 밑이 돼야 2,200만 원을 제일 먼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일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보다 우선이긴 한데 전부가 아닌 일부가 돼요. 그러니까 이 대항력이라는 것이 그런 작용을 하거든요. 인도를 받고 사업자 등록증을 냈잖아요. 사업자 등록을 확인받으면 뒤 사람들보다 내가 먼저 앞에 섰으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을 우선 변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환산보증금이라는 아까 그 금액 서울 같은 경우 6,500만 원 이하면 최우선적으로 일단은 2,200을 먼저 받게 되는 거죠. 2,200도 받고 대항력을 갖춰서 제대로 줄 서 있으면 나머지도 그 순서에 따라서 받기 때문에 먼저 섰으니까 다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때 대항력이 되겠고 여기서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환산보증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증금에다가 그 월차인 곱하기 100을 곱했었잖아요. 항상 여기서 기준이 되는 이걸 생각을 하셔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도, 대, 월, 드. 오늘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도니투데이 부동산 상식 비타민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되게 용어가 조금씩 알 것 같으면서도 좀 헷갈리죠. 그래서 항상 조금씩 복습도 하시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이게 부동산 상식 비타민은 한 번에 확 먹는 게 아니고 매일 조금씩 이렇게 먹어야 돼요. 오늘 많이 먹는다고 또 많이 아는 거 아니니까 조금씩 드시고 참으시고 또 먹고 싶어도 기다리시고 아시죠? 구독, 좋아요 누르고 기다리시면 돼요. 오늘도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노래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도대월드.